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도어락이나 공용 현관문을 열거나 카드를 터치해서 도어락을 열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매번 비밀번호를 터치해가지고 누를 필요도 없고요, 이런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폰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물건을 갖다 대기만 했을 때 전부 다 열린다면 정말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할 것 없이 심지어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P까지 이용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진짜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용 현관부터 집 도어락, 음식물 쓰레기함까지 편리하게 폰만 갖다 대서 여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도어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도어락을 떼왔는데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어락은 이렇게 번호를 터치해가지고 문을 열거나 아니면 카드키를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을 여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키를 사용해서 열 수 있는 도어락은 이렇게 카드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 모양은 공용 현관이나 음식물 처리함에도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키 모양이 있는 도어락은요, 기본으로 살 때 제공되는 이런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키 대신에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도어락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교통카드를 도어락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조금 더 된 얘기인데, 폰이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를 도어락에 등록하는 건 교통카드의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통카드의 식별번호가 다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요, 식별번호가 같아도 사실상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실제로 일부 교통카드는 이 식별번호가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판매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도어락에 등록을 하면 운이 없으면은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을 여기 갖다 댔는데 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 약 125만 개나 되는 도어락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도어락은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 등록이 안 되게 막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어락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문을 쉽게 열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도어락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태그 스티커 키를 구입해서요, 도어락 건전지 커버에 있는 터치키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 방법대로 도어락에 스티커를 등록한 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도어락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저렴한 거는 1,000원 내외로 구입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하면 배송비 포함해서 한 개에 4,000원, 5개에 한 10,000원 정도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종류와 디자인도 진짜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어락이 저거랑 호환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도어락에 사용되는 카드키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56MHz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도어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티머니에 사용되는 교통카드, 음식물 처리기 카드, 공용 현관문까지 이 13.56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카드키나 스티커를 사시면 대충 한 95% 정도는 호환이 되실 것 같은데, 가끔 정말 오래된 공용 현관 같은 경우에는 125kHz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도어락 모델명을 확인해서 직접 알아보시거나 스티커 판매자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카드키를 가지고 계시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NFC 태그 인포라는 앱을 받으시면요, 여기에서 풀 스캔을 누른 다음에 뒤쪽에 NFC 있는 위치에 이렇게 태그를 갖다 대면요, 이렇게 풀스캔 정보에 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13.56MHz 주파수를 이용하는 카드나 스티커란 뜻이에요. 그럼 125kHz는 어떻게 뜨냐? 125kHz는 애초에 여기에 됐을 때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13.56MHz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다 확인해보니까 아파트 현관문이란 이런 음식물 처리 카드, 그리고 집 도어락키까지 전부 다 13.56MHz였어요. 참고로 이런 태그 스피커도 지금 보시면 두께가 약간 있긴 있는데 이게 되게 얇은 제품도 있고요, 두께는 좀 있지만 이렇게 약간 뒷면에 검은색으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메탈 차폐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인식률은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이야 이런 도어락 카드키 같은 거 따로 사가지고 등록을 따로 해주면 되긴 하는데, 공용 현관이나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인 카드 사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리사무소에 따라 이런 카드키 들고 이걸 제가 직접 공용 현관이나 음식물 처리기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제가 사용할 태그 스티커에 붙여넣기, 여기에 그 정보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거는요, 이런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태그 스티커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고 13.56MHz로 작동하는 CUID 스티커 태그가 필요해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어락 태그 스티커는 유저 ID라고 불리는 일렬 번호, 즉 UID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도어락 문을 열려면 반드시 이 카드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CUID 스티커는요, 이걸 직접 도어락에 등록해서 일반 도어락 스티커처럼 쓰셔도 되고, 체인저블 UID, 즉 UID를 바꿀 수 있는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태그 스티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공룡 현관이나 음식물 처리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이 UID를 먼저 읽은 다음에요, 그 읽은 정보를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넣어주면 이제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음식물 처리기 안에 들어가 있는 UID를 이 스티커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전엔 이런 카드의 UID를 읽고 그걸 다시 쓰려고 하려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갤럭시 폰 쓰시는 분이라면 앱 하나만 무료로 된 거 받으시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은 바로 이거고요.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기분은 다음에 하고요. 여기에 먼저 리드 태그를 눌러서 이 카드의 데이터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를 모두 다 체크해서 데이터를 다 읽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스마트폰 뒤에 있는 NFC 위치에 이 카드를 대고요. 그리고 스타트 매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쭉 다 읽어요. 그러고 나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를 눌러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라이트 태그를 눌러서 이제 태그에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겠죠. 이걸 누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라이트 덤프 클론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쇼 옵션을 누른 다음에 어드밴스드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셀렉트 덤프 파일을 눌러서 제가 좀 전에 저장했었던 이 메뉴를 눌러서 셀렉트 덤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뜨는데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뒤쪽에 CUID 스티커를 이렇게 대면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매핑을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UID 복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물 처리기 카드 대신에 이 스티커를 갖다 대게 되면 이거랑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 공룡 현관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도어락 키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처음에 스캔했을 때요, 이렇게 섹터 데이터가 쭉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섹터 데이터가 빈 곳이 없이 이렇게 쫙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여기 갖다 댔을 때 이 섹터 데이터가 빈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의 그 UID가 암호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로 복사할 수 있는 RFID 복사기를 따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걸 써도 보안이 정말 강한, 예를 들면 세콤과 같은 보안 업체의 카드는 UID를 제대로 못 읽고 오고 붙여놓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CUID 태그를 붙이는 위치인데요. 원래 스마트폰에 NFC가 있는 위치에 이 태그를 붙이면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NFC의 위치는 폰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위에 있어서 여기를 피해서 아래나 중간에 이렇게 태그를 두시면 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 메뉴에서 NFC 부분을 길게 누르면 NFC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여기를 피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 붙이면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CUID 스티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폰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 스티커를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카드키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약간 관심법으로 예상되는 질문 몇 가지만 대답해 드릴게요. 먼저 이 스티커 디자인이 좀 예쁜 게 없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못생겨 보이는 거 말고도 스티커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사과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넣어도 잘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인식이 너무 잘 됐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스티커와 모든 케이스로 테스트한 게 아니라서 전부 다 잘 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저렇게 CUID에 쓰기 기능이 있는 앱이 없어요?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리고 또 테크몽님 혹시 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핏에 여기 스트랩 바깥이나 스트랩 안쪽에다가 태그를 붙인 다음에 이걸 갖다 대가지고 문을 열거나 할 수 있나요? 네, 저도 그렇게 갤럭시 핏 안쪽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CUID 스티커를 붙여서 도어락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오래 써보고 댓글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CUID 태그에 공동 현관이나 음식물 처리 카드, 집 도어락 이렇게 전부 다 넣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태그에는 하나의 UID만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공동 현관 카드의 UID랑 집 UID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요거 하나로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동현관 UID를 내 집 UID랑 똑같이 맞추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 카드로 우리 집 문을 열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집 도어락이 UID를 먼저 이 CUID 태그에 입력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공동현관에 가가지고 이 CUID 카드로 그 공동현관에 이걸 등록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쫄라가지고 등록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공동현관 카드로는 우리 집 문이 안 열리겠죠? 근데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 좀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힘든 얘기고요. 스티커 하나는 여기에 붙여서 공동현관문 열 때 쓰고요. 스티커 하나는 밑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집 도어락할 때 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좀 오래된 아파트더라도 공동현관문에 이렇게 블루투스 마크가 있거나 블루투스 마크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공동현관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만약 여러분의 공동현관이 이런 타입이면 공동현관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하시고 집 도어락만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만약 스티커가 붙어있는 스마트폰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폰 주운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지고 막 다 털리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집 위치가 그 주운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요. 집 도어락마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등록된 카드들을 전부 다 초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분실된 카드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니 저게 무슨 스마트폰을 갖다 대가지고 문을 여는 거냐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티커를 갖다 대가지고 여는 거지 그 말대로라면 집에 쓴 냄비에다가 태그 붙여가지고 그걸로 문 열면 냄비로 문 여는 거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실사용 조건에서 냄비에는 안 쓸 것 같고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쓸 것 같아서 이걸로 갖다 대면 열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가지고 주의사항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있는 UI들을 여기에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악용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뒤에 이렇게 태그 스티커 붙여서 쓰고 계시다. 근데 친구가 너 폰 되게 예쁘다. 그거 잠깐만 좀 볼 수 있어? 라고 그 폰을 이렇게 빌려줬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스마트폰 뒤에다가 막 제 폰 이렇게 막 갖다 대고 막 이상한 앱을 좀 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그거는 뭐 쓴 사람의 의도가 잘못된 거지 도구가 잘못된 건 아니다. 뭐 칼이 무슨 죄냐 휘두른 사람이 잘못이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튼 이번 영상에 소개드린 이런 제품 정보들의 일부는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영상 본문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도어락이 됐든 공용 현관이 됐든 뭐 음식물 처리기 통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쾌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